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는 최적화된 편입수학 상위권 합격의 치트키 장자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대비해서 편입수학 대학별 출제 경향 알아보는 시간 중에 드디어 이제 한양대학교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근데 한양대학교는 워낙 편입수학 시험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 시험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형태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짚어보면, 자, 우선 시간은 70분 동안 25문제를 풀도록 시험지가 만들어져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간 대비 문항수가 좀 적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시간도 꽤 빡빡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빨리 푸는 연습 이렇게 이제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이 25문제 중에는 객관식이 22문제인데 다시 주관식이 3문제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주관식 3문제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 그러니까 계산해서 답만 딱 쓰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보기가 없는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객관식하고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막상 풀 때 우리가 객관식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풀었어요. 그 보기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풀었는데 보기 중에 답이 없어요? 그럼 다시 풀어서 답을 내면 돼요. 정확하게 내가 그거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보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방법을.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보기를 대입하면서 이용해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기가 있으면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단답형으로 풀어야 되는 3문제는 풀었는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답에 대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정확한 답을 내는 연습을 따로 많이 해줘야 되고, 이 시험 단답형 3문제 내는 걸 보면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들,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산력에 대한 연습 꼭 해서 답을 확실하게 내는 연습을 해야만 이걸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객관식과 단답형이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는 시험의 특징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25문제 중에 이제 과목별로 출제되는 문항수를 보면, 자, 2017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큰 변화 없어요.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을 골고루 내면서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선형대수랑 공학수학 쪽에서 나오고, 공학수학은 계산이 많고 선형대수는 조금 특별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툭툭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계산이 좀 많고, 이런 게 이제 한양대학교 시험의 특징인데, 2017년도만 보면 이게 적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공학수학도 계산이 까다로우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이 오래 걸려서 힘든 시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형대수는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었는데 2018 넘어가면서 보면은 적분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좀 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공학수학 이런 건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선형대수는 문항수와 상관없이 올해 좀 선형대수에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작년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게 선형대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도 난이도가 꽤 있지만 뭐 특징을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양대학교 그 문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선형대수가 중심이고 공학수학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기본 유형으로서 계산이 좀 까다로워도 빠른 시간에 풀어서 다 맞춰야 되는, 시간이 또 막 엄청 짧은 건 아니니까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최대한 다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시험인 거죠.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큰 틀의 변화는 없으니까 한 3, 4개년치에서 뭐 한양대를 정말 목표하면 많게는 한 5개년치 정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도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10년치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한 많게는 5개년치 정도 풀면 딱 대비하기 좋겠다. 자, 올해 2018 기출문제 중에 조금 특징이 있었던 포인트 문제들을 같이 보면, 자, 선형대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선형대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익숙한 건 쉽게 느끼고 익숙하지 않은 걸 어렵게 느끼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 이런 것들은 다 학교별 대비해가지고 했었고 뭐 또 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널 강의까지 나오는 내용들 다 챙겨 두시면 상위권 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지막에 서성한 대비해서 접촉평면 구하는 거 이렇게 연습했는데 그대로 이제 나왔으니까 선형대수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배우기 싫어하면 안 되고 상위권을 목표한다면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결정적인 한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자주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최소 다항식. 하지만 이제 서성한 대비에서는 선형대수랑 공학수학에서는 조금 이런 잘 안 쓰는 것까지도 다 다뤄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최소 다항식 문제를 선형대수 시간에랑 그 다음에 파인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선형대수가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적중이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죠. 이런 잘 안 쓰는 그런 내용들은. 근데 이제 다행히 적중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은 다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한양대학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험에 대비해서 학습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는 미적분 계산력이 언제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미적분 문제들을 다시 적분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꽤 길어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적분 계산력을 항상 중심에 두고 연습을 해야 되고, 언제나 합격의 열쇠는 선형대수예요.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두세 문제, 그 해에 변별력 있던 두세 문제는 물론 미적분이나 공학수학에서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항상 선형대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 그 어렵다는 건 잘 안 쓰는 내용들이나 잘 안 다루는 문제 형태들이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파인할 때 이제 선생님이 대비하면 적중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최대한 선형대수 쪽에 그렇게 마무리까지 대비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항들을 보면 올해는 좀 미적분이 줄었지만 어쨌든 한양대학교는 전 영역을 골고루 출제해요. 어느 하나에 막 중앙대처럼 빵 이게 아니라 전 영역을 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양대는 워낙 상위권 학교고 모두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학교니까 경쟁이 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파트 만들지 말고 전 영역을 골고루 이제 대비해 둘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풀고 하니까 이 미분방정식의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에 대한 풀이 연습을 따로 또 적분, 미분 적분 계산력과 함께 연습을 해두시면 시간을 잘 쓰고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서 이제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연습 좀 해두시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이널 강의까지 필수로 꼭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힘드니까 정규 과정까지만 듣고 기출 문제만 풀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파이널 강의에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 마지막까지 계속 선생님 연구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찾아서 또 알려드리니까 강의 필수로 다 챙겨 들어서 한양대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출문제 중에 이 단답형 문제들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풀어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씩 연습을 따로 해주시고, 이 연습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은 뻔한 게 나오는데 보기가 없다는 게 의외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확한 답을 내는 연습, 이걸 또 따로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우리 편입수학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분석, 학습 전략 이렇게 이제 세워봤고, 이런 것들 방향을 잘 맞춰서 마무리 잘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 꼭 멋지게 한양대학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